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씨가 살짝 풀린 듯한데요. 미국 시장의 냉기는 아직 서려 있습니다. 쉬어가는 움직임 계속됐죠. 네, 테슬라랑 지표 부진이 문제였나요? 네, 맞습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를 소화하면서 시장이 약세를 띄었는데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짚어보시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이제 오늘로써 4거래일 연속의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의 하락의 촉매제가 됐던 것은 2월 소비자 신뢰지수였는데 이전 달에 105.3에서 98.3으로 대폭 약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자극이 됐습니다. 10년물 금리가 거의 10bp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자극돼서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려줄 거다라는 기대감. 보통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의 상승 재료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주는 것은 시장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해석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식과 암호화폐 등의 위험 자산이 약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 강세를 띠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또 한 가지 불안 요인이 됐던 이슈, 이 트럼프 대통령 관계자들이 일본과 네덜란드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다. 이런 이슈가 들려온 거죠. 반도체 주들의 투매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슈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장중 한때 4.5%까지도 낙폭을 확대해 가는 움직임. 하지만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막판에 약간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5%의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히트맵을 열어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리세션 트레이드가 나타났다. 한 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M7 빅테크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애플은 선방하는, 아마존과 애플이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워낙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랐던 쪽을 보자면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 월마트를 필두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홈디포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의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고 또 배당액 역시도 상향한다라고 발표를 했다 보니까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됐고요. 로우스라든지 DR 호튼 등의 주택 건설 관련주들 일제히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지난 1년 사이 120%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유틸리티 섹터 강했고요. 일부 제약주들 이슈에 따라서 방어적인 성격까지 반영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띄었습니다. 미국장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헬스케어, 제약주들이 강했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라이릴리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고용량 젯바운드 바이어를 출시한다. 앞으로 이것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거기다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가노보 프로그램 일부를 인수한다. 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이 오가노보의 주가가 24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유럽 안에서의 1월 전기차 판매량이 45%나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주가가 크게 밀려났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호실적에 영향을 줬던 비트코인이 간밤에 급락했다라는 점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다만 전기차 테마 내에서요, 루시드가 예상보다 적은 손실 폭을 기록하면서 9%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오늘 장중에 12%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연례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이 바로 오늘인데 장 마감 직후에 가까스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상장 폐지를 모면하게 됐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21%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미국장이 이렇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등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내일 발표되게 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꼽히고 있는 상황. 이를 앞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2025년 견고한 성장을 위한 수요와 공급의 조화라는 타이틀로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모두 호실적을 위한 요건들이 뒷받침되고 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공급 사이드에선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죠. TSMC가 담당해주는 파운드리와 패키징,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담당해주고 있는 HBM. 자, 그런데 이 공급사들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이 25년도에 2배 증가할 것이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요 사이드에서 보더라도 주요 클라우드 고객들의 캐펙스 전망, 이번 실적 발표들을 통해서 봤다시피 30에서 40% YOY 기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는데 딥시크 이 사태가 오히려 클라우드 기업들의 캐펙스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뷰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한 비트앤 레이즈만으로는 주가가 오르기 어려울 거라는 평가도 있으니까요. 내일 결과가 어찌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봅니다. 기술주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어제 20만 원 가까스로 지지하기는 했는데 오늘도 IT 종목들의 마이크로소프트 임대 계약 취소와 관련된 여파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번 주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에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빠졌습니다. 0.4%, 0.3%가량의 약보합권 움직임 속에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단기간에 2월 19일과 2월 20일까지 단숨에 올라왔던 지수의 움직임 안에서 최근 이번 주 내에는 계속적으로 좀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주도주 성격을 띠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어제도 조정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보시는 코스피 차트인데요. 핑크색 선으로 길게 이어진 부분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입니다. 이 부분을 어제에도 종가 기준으로 가까스로 잘 지지하는 모습이 양 지수단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코스피 37거래의 연속적인 연기금의 순매수가 유입됐다는 점도 우리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는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부분은 든든합니다. 지금 조선 LNG 어제도 주도주 성격으로 다시 돌아온 패턴을 보여줬고요. 방산주들의 막판 방세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게임 엔터, 콘텐츠, 바이오까지 지금 관세 무풍지대와 함께 최근 쉬었던 바이오 섹터의 반등 움직임까지 아주 반가웠는데요. 단기간 쉬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향방이 앞으로 코스피를 이끌어줄 주도주 섹터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움직임 안에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2,700을 이끌 주도주 누가 될까요? 간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표가 좀 부진했습니다. 소비자 컨퍼런스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6월과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악재가 다시 한번 호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는 다소 진정된 국면, 그 안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었던 일라이릴리를 포함해서 암젠이나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바이오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 종목 대장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강세가 돋보였죠.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온 셀트리온의 실적, 오늘 소화 여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죠. 4분기 매출은 1조 636억 원 발표가 됐습니다. 1조 원 상회했는데 컨센서스를 1.4%가량 매출 기준으로 상회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컨센을 많이 밑돌았습니다. 16% 정도 컨센 하회고요. 1,964억 원에 그쳤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로는 좋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4분기에 진펜트라 쪽에서 얼마나 장사를 잘 하느냐 여부였는데요. 280억 원 정도로 컨센에 부합한 정도 뛰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373억 원.
4분기 더 잘했어야 됐는데 아쉬움의 목소리는 나오긴 합니다. 자, 전일 종가는 2% 빠지면서 거래 마쳤고요.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들어왔을 때는 진펜트라 매출 어느 정도로 나올까, 실적 빨리 나왔으면 하는 주주들의 성원이 있었는데 빨리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지부진한 움직임 속에 연간 7%의 마이너스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증권가의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26만 원에서 27만 원의 목표가를 유지하는 리포트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올해 점유율 확대 기대감 유지되고 있고 성장 대비 너무 많이 빠져있는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와 관련돼서 올해 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지난 4분기에 이익 확대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호평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미 유럽 쪽의 매출이 좋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증권가의 목표가 최대는 23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충분합니다. 30%에서 약 50%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구간. 지금부터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뒤따라간다면 CDMO 기대감까지 반영해서 지금 사야 될 구간이 될까요?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 바이오의 계절 속에서 셀트리온의 움직임 주목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바이오 속에 재료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한 2%가량 올랐습니다. 코스피의 대장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날았고 코스닥의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반등을 줬는데요. 장 마감하고 나서 오리온과 JV 합작법인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상환 전환 우선주 1,500억 원 정도 이 발행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금 도대체 언제 쓰는 거냐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궁금증이 해소된 겁니다. 이 자금 1,500억 원을 이번 JV 설립에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리온도 비슷한 규모 1,500억 원을 출자해서 JV에 쏟겠다. 그래서 합쳐서 3,0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JV의 설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금 어디에 쓰냐? 머크 키트루다 지난해 2월에 머크랑 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이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죠. 이것을 위해서 공장 가동 필요한데요. 이 상용화를 위해서 생산하는 JV를 설립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응 궁금합니다. 오리온은 올해 들어서 5%가량 상승한 움직임을 띄었습니다. 물론 지금 바이오 내용보다는 자체적인 내용이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1월 판매 실적에 대한 호평으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춘절 때문에 좀 약하긴 했지만 러시아 쪽의 판매 매우 좋았다면서 이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 효과와 함께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높다고 호평을 내놓고 있고요. 더불어서 조금 다른 포인트긴 하지만 알테오젠은 지금 올해 들어 6%가량 상승한 움직임입니다. 5.9% 연간 상승이고 어제 한 2% 올랐는데 아직은 지지부진하다고 할 수 있죠. 2월의 반등 움직임, 이제 머크와의 독점 계약 이후에 상용화 움직임까지 더해져서 JV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둘의 시너지 어떤 전략으로 반영해봐야 될까요?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바이오의 계절 플러스로 지금 여전히 작년부터 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반도체와 함께 조선입니다. 조선은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한국투자증권의 고점 부담스럽다라는 리포트 때문에 흔들렸었는데 한 주 만에 주도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재료가 됐던 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제 방미한다. 여기에서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 LNG 수입과 관련된 이야기로 우리 쪽에 긍정적인 내용이 쏟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플러스로 재료가 또 나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원팀으로 손을 잡고 앞으로 MRO 사업과 관련돼서 입찰 뜰 때 우리는 원팀으로 수출 추진할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호주 호이암 수주전이 있었죠. 이때 양사는 각각으로 입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은 15조 원 규모 되는 호주 호이암 사업 우리 반영해서 재무제표 짤 거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숏리스트에 우리가 올라갈 거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웬걸 우리 떨어졌었죠. 독일과 일본 손을 잡은 호주의 선택이었습니다. 매우 아쉬웠다. 여기서 양사는 고배를 마셨고 이제 앞으로 나올 MRO 입찰에는 양사가 원팀으로 도전하겠다라는 게 이번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상함은 현대중공업이, 수중함, 잠수함은 한화오션이 담당하는데요. 각각의 경쟁력을 살려서 원팀으로 도전할 경우에는 우리 측 안에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게 업계의 풀입니다. 자, 어제
어제 LNG 수출과 관련된 기대감 속에 막판 오전 개장만 하더라도 좀 약했었는데 조선주들이 양전에서 고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MRO 쪽으로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더 기대감 섞인 움직임으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MRO 쪽으로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계속해서 H중공업도 이쪽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죠.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한 번 더 업사이드가 열릴 재료일지 잠시 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LNG 기자재와 가스 화력발전 쪽으로 분위기 좋아서요. 이쪽까지 포함한 전략은 개장 중계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산업뉴스입니다. 삼성부와 현대가, 그러니까 재벌 3사가 이제 손을 잡고 로봇용 배터리 동맹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양 산업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로봇주들 다 조정받는 데에서 사면과 로보티즈가 개별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로봇 좀 쉬어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크게 저가 메리트 부각되면서 올라왔던 2차 전지 종목들도 어제는 쉬어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SDI 도 4%나 빠졌고요. LG엔솔도 3% 조정받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이제 삼성 SDI가 로봇 전용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로봇용 배터리 관련해서는 로봇에 최적화된 배터리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양사가 머리 맞대고 로봇용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셀사도 지금 전기차 쪽으로만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 새롭게 로봇용 배터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새로운 출사표를 던질 그런 새로운 출구가 생기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